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역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를 쳤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주먹질을 하게 됐나? 왜 깡패가 됐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는 피해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피해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치료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에 소송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변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부모들에게 정말 남은 과제는 그 폭력을 행사한 가해 행위를 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는 가해 학생을 마구 두들겨 패면서 혼을 내고 뭐 집에서 나가라든가 뭐 집안 망신을 시켰다든가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유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야, 너 맞고 온 것보다는 때려주고 온 게 낫다 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정말 나쁜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걸 지나치게 때리거나 또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 가슴에 상처를 주는 가혹한 말들을 내뱉는 것, 이것은 정말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아이를 잘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왜 가해 학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가해 학생들의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게 된 저 깊은 곳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누구에겐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분노입니다. 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앵거가 어그레션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 정말 가해 학생들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폭력성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만일에 가해 학생에게서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저 폭력성을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연구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의 힘만 가지고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그 상처가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때려서 또는 욕설을 해서 가슴에 상처를 맺게 하는 그런 폭언을 퍼부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벌을 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 중에는 좋은 벌이 있고 나쁜 벌이 있는데요. 나쁜 벌, 예를 들어서 때리라든가
집에서 나가라든가 뭐 죽어버리라든가 이런 가혹한 말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좋은 벌이 아닙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말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쁜 벌을 하지 마시고 좋은 벌을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성 일기를 써보게 한다든가, 또 매일 자신의 어떤 점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인지를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것도 말하자면 벌이라면 벌일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생산적인 벌이고 또 좋은 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법정에까지 가지 않으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처리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감정이 격화되게 되면 또 경찰서로 가게 되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가해자 학생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정에 서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쪽에서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가해자 쪽에서는 적게 주겠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건 대체적으로 함정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정신적 위자료,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성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과의 한 방편이기도 하는 것이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자체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경찰서에 한번 안 가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찰관들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이 과정을 이 아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할 너무너무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이에게 솔직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거짓말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것을 이때 배우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따라서 있었던 사실을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회에 반성을 하지 않으면 반성하는 것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또 법정에 가서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되게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서도 온전히 베풀어집니다. 저는 이 조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을 하나의 정말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좋은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짜증내시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저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육이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그 아이도 정말 더 큰 것들을, 정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법의 심판에 따라서 소년원에 수용이 되거나 또는 무슨 형사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런 일까지 꼭 경험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기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 변화가 오게 되는데, 저는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반성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이것을 이겨내면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축돼서 재수없어서 그랬다든가, 아니 저 녀석 때문에 저 남의 탓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 진작에 좀 합의 좀 해주면 될 걸 합의를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든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 일이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것이죠.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짜증을 내보십시오. 무엇이 나빠집니까? 자신의 건강만이 나빠지고 자신의 심리 상태가 나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우리 사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처벌의 기회를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형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사하게 형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형을 끝내고 나와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한순간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꿈을 이루려고 하는 더 큰 꿈에 도전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가 이 가학성, 공격성을 갖게 된 것은 가슴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화는 어디서 생겼느냐? 상처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공격성이 지나치게 크면 그것이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뇌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인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아이의 지지자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이기 때문에 아주 돌발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뭐 하다가 아주 특이한 행동도 하고 정말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자가 돼주는 것이죠. 그런 가족의 지지가 이 아이의 그 나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